거두절미하고 제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아침 8시부터 1시까지 사람을 좀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제 맥도날드에서 8시부터 1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 한복판에서 맥도날드라는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경험 중에 좀 재미난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한 1년 일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주로 카운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 뭐 콜라나 나오는 음식을 챙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상대해 보면 많으면 한 달에 하루에 한 100에서 한 200명 정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좀 제 말이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을 존중하려면 최소한 웃고 아이 컨택하고 적어도 잘 들어주려는 그런 자세면 된다. 저는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맥도날드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분들을 상대를 하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컨대 이런 분들 계십니다. 매장 중간에서부터 걸어와요. 걸어오면서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빅맥 하나 주시고요, 콜라 한 잔 주시고요, 싸갈게요. 그래서 카운터까지 오면 싸갈게요. 거의 이 말만 들리거나 거의 안 들리는 상황. 이런 분들 꼭 계세요. 이런 분들 좀 계시고, 그리고 아침 주문 시간에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자신의 좋지 않은 감정 상태를 그대로 태도로 바꿔요. 바꿔가지고 소세지 에그 세트 하나요. 소세지 에그. 드시고 하시나요? 바꿔.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아침에 많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좀 힘드시겠죠.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고요. 또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여성분들인데 오셔가지고 빅맥 세트 하나 주실래요? 이렇게 속삭이세요. 안 들려요. 그러면 저는 되물어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빅맥 세트 하나 주실래요? 예, 드시고 가시나요? 이렇게 하면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해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문제는 이런 분들이에요. 전화통화 하면서 이렇게 와요. 하면서 손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 시키려고 하면 말 시키지 말라. 막 이래. 근데 그 표정이 정말 주문받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체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낼까라고 할 분들도 있어요. 돈을 꼬깃 접어가지고 줘요. 그럼 저는 그걸 다 펼쳐봐야 되는데 펼쳐보다가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남한테 돈을 줄 때는 꼭 잘 펴서 줘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접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상사분이랑 같이 오는 분들이거든요. 보면은 줄 서 있을 때 보면 아주 즐거워요. 부장님, 이렇게 와요. 근데 카운터까지 딱 오면 순간 돌변합니다. 빅맥 하나 주세요.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가끔 열통 터지는 일들 많습니다. 네, 제가 이분들이 왜 그렇게 주문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친절하게 자기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비스한텐 그래도 되니까. 혹은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직원까지 신경 써줘야 돼? 아마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겠죠. 아무 생각. 직원한테까지 내가 뭔가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는 분들이 많겠죠. 특히나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한 20%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속이 시원해지는데, 제가 이런 상황들로 느끼게 된 거는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서비스 즉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해줘야 나도 나중에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하거나 감정을 교류하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는 항상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고 나중에 나도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인식 있는 행동을 하고 살다 보니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순간에 저의 흑역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와 대학교 3학년 때고요. 20대 중반 때, 20대 후반 때예요. 지금 서 있는 제 모습이랑 약간 다를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가 다른지. 안경 낀 거, 모자 쓰고 있는 거, 옷 대충 입고 있는 거 빼고 하나만 찾아보세요. 헤어스타일, 표정. 그렇죠. 네. 표정이 어둡죠. 이때는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정말 심했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치아 성형을 해서 윗니를 이렇게 가지런해요. 이때는 윗니 덧니가 매우 심했었어요. 근데 저는 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라 이게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을 할 때는 입을 이렇게 가리고 말을 하거나 손을 안 쓰면 안녕하세요, 저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발음도 안 좋았고 전달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모습 자체는 더 이상했고요. 굉장히 안 좋은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성장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안타깝게도 말본새도 좋지 못했어요. 워낙 이기적인 성격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떠벌떠벌 시끄럽게 이렇게 교우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려고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제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제 말에 뭔가 문제가 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마 뭐 친구들끼리 영화 알라딘을 보고 왔다 쳐요. 그럼 막 알라딘 뭐가 재밌었니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 대화에 제가 딱 끼었을 때 야, 그 쓰레기 뭐가 재밌냐? 전 이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영화가 쓰레기가 맞다라고 제 주장을 막 주입시키려던 그런 화법을 많이 구사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했죠. 이해하려고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왜? 제 기준에 비추어서 알라딘은 쓰레기니까. 그 친구들은 순식간에 쓰레기 영화를 본 친구들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전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 조금 차이를 알게 됐었죠. 뭐 실수 많았어요. 주어 빼먹고 말하는 경우 되게 많았고 말도 빨라서 발음도 안 좋은데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저한테만 있으니까 나는 똑바로 말을 하고 있다. 못 알아듣는 너희들이 문제지. 나는 바뀔 게 없어. 이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정말 개판으로 말을 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실은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전 사람이고요. 제가 말투도 안 좋았고 발음도 안 좋았지만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좀 좋은 목소리를 물려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우가 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우 공부를 서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바뀔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발음도 문제였고 뭐 화법도 문제였고 다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습에 투자한 시기는 이 매일 6시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사를 다니면서였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때 제 자취집이 천호동이었고요. 그리고 학원은 홍대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양재동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이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하루 연습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한 새벽 5시 반이나 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강변으로 나갑니다. 천호동 강변가에 나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발성 연습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발성 연습을 하고 회사 출근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 학원 갈 때 학원에서 집에 갈 때 이동하는 모든 시간이 저의 연습 시간이었어요. 학원에서 나눠준 원고 그리고 길거리에 붙어있는 광고판 그리고 지하철 타면 방송 나오잖아요. 그거 다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육성으로. 아마 이제 길 가다가 저 보신 분이 계시면 제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혼자 쭈글쭈글쭈글거리고 다니니까. 이번 역은 설릉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왼쪽입니다. 이런 거 하고 다녀요. 네. 그렇게 저한테 투자한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그걸 6달 정도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했던 시간. 그리고 저의 말투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못 느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생긴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맞더라고요. 제 동기가 회식 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술 취해가지고 야 너는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마. 남의 말 들어봐. 너는 남의 말을 안 들어. 남한테 관심도 없고 너 약간 소시오패스 같아.
그때 소시오패스란 말이 좀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넌 정말 남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네가 말본생은 좀 그래. 쓰는 단어도 좀 그래. 사람한테 굉장히 상처를 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상처를 좀 받았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실제로 저의 성향도 저한테 집중하는 건 잘해요.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고 사이클 좋아하고 수영 좋아하고. 근데 축구나 농구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공 한번 못 만져보고 다쳐요. 그러니까 남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공감도 못하고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지도 몰랐던 거죠. 다행스럽게 친구가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서 그날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듣는다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성향과 이런 화법을 갖고 있는데 반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하니 다행히 친구 녀석이 그런 성격이었고 제 멘토가 또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 따라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말들은 제가 또 따라해보는 거예요. 제 후임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하고 있을 때는 후배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랑 있으면 얘기를 잘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조금씩 따라해보면서 제것화시키게 됐었고 그게 약간 지금 이제 흉내내는 단계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책만 읽고 정리가 안 됐거든요. 회사 초년생, 사회 초년생 때 흔히 듣던 말, 좀 정리 좀 해서 얘기해라. 넌 너무 두서가 없다.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독서를 많이 시작을 했었고, 그냥 단순히 독서에서 그치지 않고 사색하기까지 주제를 저한테 주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 정리해보고 그걸 다시 글로 써보고 글로 써본 거를 공개를 해보는 거예요. 커뮤니티든 SNS든 간혹 가다 제가 육성으로 말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해보고 그럼 피드백이 있거든요. 괜찮다.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럼 그것에 따라서 저도 이건 계속 써도 되겠구나. 이건 좀 바꿔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몇 년 동안 거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예. 웃는 모습으로. 예전에 이렇게 웃지를 못했어요. 항상 일그러진 웃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웃음을 띠게 됐었고 지금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스스로를 제대로 말하길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코치, 라이프 코치 유연차라고 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MC와 성우로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홈쇼핑 쪽에서 경력을 좀 쌓은 적이 있었고요. 회사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이제 1세대 파워블로그 출신이라 디지털 마케팅 업계에서 소셜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 마케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객사들한테 컨설팅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끝으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싱큐베이션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 저도 이 임계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임계점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물로 따지면 끓는 점처럼 어느 변하는 순간. 근데 사람이 임계점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는 동안은 내가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이게 내 성격에 맞는 건지 몰라요. 그러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행히 저는 임계점의 원리를 이제 운동을 통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운동이란 게 정직한 거다 보니까 일정하게 시간을 투입해서 더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대한 거를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계속 했던 거죠.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도 임계점을 넘어간 분들일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임계점까지 갈 거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저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누군가는 이걸 써먹고 써먹지 않는다. 뭘까요? 잠재력? 잠재력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창시절 때 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인 이런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서 다 똑같은 책이다. 다 똑같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제가 변화를 느껴보니까 성취로 가는 과정은 비슷하구나. 다만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냐. 그게 중요한 저에게 인사이트였어요. 그 증거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 아까 저의 흑역사를 보셨을 거예요. 웃지 못하는 얼굴, 그리고 항상 일그러진 이 표정.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제가 한 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일 셀카를 찍었어요.
매일 셀카를 찍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될지, 어떻게 웃으면 될지, 어떻게 표정을 지어볼지, 어떤 각도가 제일 괜찮을지, 어떤 헤어스타일, 어떤 안경, 어떤 꾸밈이 제일 나을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리면 3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3년 내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런 날은 그냥 잠자리 일어나서, 그땐 피처폰이었으니까 이렇게 들고 찰칵 이거 끝내는 거예요. 그럼 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5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래도 오늘 했네, 내일 더 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예전에는 카메라만 들이던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인식 있는 행동하고 꾸준한 노력이 저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많은 분들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 다들 저마다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더라고요. 야, 너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너도 이제 준비해야지, 너의 일. 야이씨,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뭐 준비하냐. 근데 그 이 나이 먹어서 준비하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이제 40대예요. 한창 머리가 잘 돌아갈 나이, 한창 경험이 많은 시기인데 스스로 한계를 딱 규정한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인식 있는 행동과 꾸준함으로 자신을 바꿔나가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계속 보시면 제 얼굴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스피치 강사로 한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나는 스피치 강사라기보다는 동기부여 강사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수강생분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말을 못해서, 말을 어떤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마음이 많이 다친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말 잘하는 어떤 모습이 있고, 이것만 내가 배우면 나는 말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믿으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당신의 자존이 강해야 되고, 그걸 남한테 펼쳐 보이는 어떤 자신만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이건 해도 되는구나,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어떤 건 발전시켜보면 좋겠구나, 이런 인사이트 얻어가면서 나의 말이 괜찮아지는 거. 그러기 위해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사색하고 많이 표현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면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항상. 진짜 밝아지시네. 황수관 박사한테서 힌트를 얻었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밝음이 훨씬 낫네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강료 얼마입니까, 선생님? 따로 연락을 주시면. 연예인 중에 뮤지컬 배우 있잖아요. 그분 닮으셨나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 욕먹어요. 뭐 누군지 아는데 욕먹어요. 예. 예. 엄기준, 엄기준, 엄기준 맞아, 씨 엄기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네. 그분보단 나이가 들어 보이죠. 예. 아유, 진짜 닮으셨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인계점이 네. 3년 걸리신 거예요? 한 2년 정도부터, 어. 1년 후반, 넘어 2년 즈음부터 조금씩 제가 표정 짓는 게 훨씬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물론 외과적 수술이 좀 필요했어요. 제가 교정을 한 게 제일 좋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려고 이제 생기 뽑고 이렇게 가짜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제 되겠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이게 아까 그 처음에 되게 막 컴플렉스였다고. 그때랑 이제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저는 처음부터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되게 자연스러우시고 네. 되게 잘하신다. 네. 근데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욕, 저는 일단 말에 있어서는 외향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 사람인데, 제 방송학원 다녔을 때도 동기들을 보면 다 잘생기고 예쁘거든요. 근데 저만 보면 외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부 한쪽도 안 좋고 치아도 이렇고, 아니 같이 세워놨으면 말은 내가 더 잘하는데 왜 나는 항상 오디션에 떨어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걸 더 하게 만든 것 같아요. 특히 그 지하철에서 원고 낭독 연습을 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 간판 막 다 이어서 읽으면서 MC 멘트 해보고 무슨 멘트 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조금씩 바꾼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만 바꿨으면은 아마 아나운서처럼 말을 한 어떤 말의 형태만 했을 텐데, 그 이면에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오목을짓도 굉장히 많이 했고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들 엄청 울렸었어요. 지금 와이프도 저 때문에 가끔가다 또 울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인사이트를 뽑아내면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실천에 있어서는 아마 책 1만 시간의 재발견인가 그 책에도 나올 텐데, 내가 인식을 가지고 이걸 적용을 해볼 것이냐 안 해볼 것이냐, 여기서 많은 큰 차이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맥도날드 예를 들어드린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20%의 사람들은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상하이 버거 세트 하나 주시고요, 아유 카드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요. 그분들은 남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몸이 배이신 분이고, 그분들을 보면 기분 좋아지고 좋은 사람이다 인식하게 되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네. 그리고 그 대다수의 분들이 나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어요. 진짜 많습니다. 아주.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요즘 뭐 인계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따로 이렇게 인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꾸준히 뭐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까 소물을 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제가 독서를 길게 못해요. 길게 몰입을, 제가 워낙 산만한 성격이다 보니까 한 번 최대한 읽으면 30분? 30분? 그래서 그걸 이제 깨보기 위해서 25분씩 끊어서 일단 계속 해보고 있는 거. 네.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있겠고, 인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또 다른 주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지인들이 저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넌 왜 유튜브를 안 하냐. 실은 저는 게임 리뷰로는 전 2005년에 했어요. 저는 유튜브가 그밖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위클리 모바일 게임이라고 모바일 그 피처폰에 돌아가는 그 게임 리뷰한다고 크로마키 이거 하고 그거 막 보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거든요. 그걸 이미 했었던 사람이 왜 지금은 안 하냐. 근데 저는 그런 질문에 제가 그걸 뭐라 해요. 요즘 애들 그 재밌는데 제가 하면 또 진지해 보이고 안 돼. 못해. 요즘에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제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베스트 셀프에도 그런 이론이 나오죠. 자기를 구체화해서 들여다보는 작업. 똑같이 나는 왜 유튜브를 하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혹은 누가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할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스튜디오 어디서 찍지? 조명 어떻게 하지? 원고는 어떻게 하고?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지? 의상은? 그 편집은 누가 하지? 이거 인건비는 다 어떻게 해? 이거 얼마 투입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거 뽑아낼 수 있지? 아니 유튜브 하나 운영을 하는데 무슨 방송할 것처럼 산더미처럼 생각해놓고 이거 부담스러워. 안 돼. 지속시킬 수가 없어. 다른 말로 바꾸면 남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를 제가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이 서니까 그냥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겁먹은 거였어요. 근데 소셜미디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도 그렇게 한 적 없었어요. 저는 이제 mp3 플레이어를 되게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그걸 했었거든요. 리뷰를 써보기. 요즘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사진 찍고 글 몇 개 써서 리뷰 딱 쓰면 방문자들이 좋아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그게 좀 쌓이다가 IT 전문 블로거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건데, 유튜브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원리를 다 아는 사람이 겁먹어서 남의 시선에 일단 해보자. 그래서 지지난주 시작을 했죠. 예. 그게 이제 인계점 돌파일 때까지 밀어붙일 과제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웃는 얼굴로 바꾸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인계점 넘기는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자신은 어떤가요? 제일 많이 듣는 건 부끄럽게도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바쁜 사람. 근데 다만 생각보다 교류가 없다.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친구 많은 줄 아시거든요. 전혀요. 저는 사회적 관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일을 할 때도 굉장히 고민됐었던 게, 결국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해야 되는 게 맞다. 규모를 키우려면.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지? 그리고 그 관계를 내가 깊게 가져가는 걸 잘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제 현재 퀘스천 중에 하나예요. 그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예컨대 강남역에 6시에, 금요일 6시에 때 되면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속단 말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거, 그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는 관계를 제가 못 얻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고민 중에 하나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 지원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걸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적 대화에 대한 갈망이 항상 심한 사람인데 제 멘토나 제 친구하고는 그걸 해소를 했지만 이제 둘은 이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만날 기회가 적잖아요. 저는 또 혼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고 그걸 이제 또 체인지 그라운드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했죠.